반갑습니다.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시작하셨죠? 오늘 오전에 도도튜브가 카니발 풀체인지 3.5 가솔린 시승을 위해 천안으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하반기 최대 기대작인 올류 렉스턴 사전 계약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미 11월 4일 정식 출시로 알려지면서 상당한 기대감을 낳고 있던 지퍼 렉스턴 페이스리프트 올류 렉스턴이 어제 전국 200여 개 전시장에서 19일 사전 계약을 실시했는데요. 지퍼라는 이름을 버리고 올류로 돌아온 렉스턴의 강렬한 첫인상입니다. 사전 계약금 10만 원은 정식 출시 전 11월 3일까지 시행되는 사전 계약 구매 고객에는 계약금 10만 원을 면제하고 몽블랑 키링을 증정한다고 하는데요. 11월 말까지 출고 기준이라고 하네요. 방금 G70 페이스리프트도 사전 계약 실시 소식이 들렸는데요. 하지만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제네시스 라인의 사전 계약금을 50만 원으로 통일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올리오 렉스턴이 단단히 벼르고 고객 유치를 위해 상당히 신경을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처음 이 사진을 보고 느낀 건 이건 내가 아는 지퍼 렉스턴이 맞아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스페셜 모델인 더블릭 차량의 영롱한 자태를 뽐내는 디귿자 모양의 주간 주행 등은 마치 한 마리의 흑표범이 먹잇감을 노리고 맹수의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정면의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올리오 렉스턴의 티저 이미지와 부분적 유출샷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바뀌긴 했지만 다른 차량의 이미지가 살짝 묻어나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지만 전체 공개된 사진을 보니 외관은 정말 엄지척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쌍용 자동차가 이런 디자인을 뭔가 올 하반기는 올리오 렉스턴의 부활이 한 발 더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팰리세이드, 모하비와 제대로 된 경쟁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특히 이 밝은 곳에서의 사진은 마치 이전에 팰리세이드 예상도를 보면서 팰리세이드가 이 정도만 나와주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한 느낌 그대로 나온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팰리세이드 예상도 실사판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양산형에서 구현해 놓은 느낌인데요. 정말 웅장하고 당당한 포스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특히 전면부에 방패를 연상케 하는 대형화한 라디에이터 그릴과 듀얼 프로젝션 풀 LED 헤드램프, 그리고 방패 그릴 안에 또 다른 방패 형상의 패턴을 크롬으로 녹여 넣어 이전에 지퍼 렉스턴을 입게 만드는 전혀 다른 녀석의 등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릴 아래 범퍼 쪽 선 굵은 라인들이 입체적이고 정교하게 배치되어 이전 고유의 정통 SUV 향수가 물씬 느껴질 정도로 터프해졌는데요. 정말 쌍용 자동차로서는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했네요. 전면부가 이렇게 역대급으로 바뀌고 나니 지퍼 렉스턴의 단점으로 여겨졌던 휀다 쪽 구김 캐릭터 라인이 오히려 웅장하게 느껴지는 건 느낌 탓일까요? 사람의 눈이 참 간사하죠. 저 디자인마저 멋있게 느껴집니다. 리어 디자인 역시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요. 가로로 배치된 T 형상의 리어 램프를 중심으로 하단의 범퍼 라인은 하나의 직사각형 구도로 배치하면서 리어가 이전보다 더 와이드하고 고급스럽게 변모했습니다. 특히 날개 형상의 지퍼 렉스턴 고유의 엠블럼을 빼고 그 자리에 범퍼 쪽에 있던 렉스턴 영문 레터링을 올리면서 한껏 W급 차량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급미가 느껴졌는데요. 루프 스포일러 일체형 보조 제동 램프와 리어 범퍼에 듀얼 테일파이프 가니쉬를 적용해 웅장함에 엣지를 더했습니다. 이전 모습이 뭔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 정신이 없었다면 이번 올리오 렉스턴은 정말 단정해졌다. 그러면서 고급감은 한층 더 살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렉스턴 레터링만 없으면 수입자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하지만 방향지시 등이 범퍼 아래로 내려온 옥의 T는 여전히 아쉽긴 합니다. 외관의 변화는 정말 역대급으로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내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우선 실내에서는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스티어링 휠이 약간 아벤타의 풀체인지와 유사한 포스포크 형태인 듯 한데 윗면이 왜 이리 납작하죠? 마치 트럭의 스티어링 휠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단순하게 느껴졌는데요. 특히 이 홈 부분은 조금 더 둥그스름하고 볼륨감 있게 만들었다면 훨씬 나았을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좀 예스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이 명칭은 뉴 디자인 D컷 가죽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네요. 뉴 디자인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올드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진은 반자율 주행을 실행하면서 손을 떼고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 듯한 사진이죠. 늦었지만 정말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9인치 내비게이션과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이전 세대와 크게 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없네요. 역시 페이스리프트의 한계인가요? 페이스리프트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기어 노브가 정말 이쁘게는 변했습니다. 이전 지퍼 렉스턴의 기어 노브를 보다 이 느낌을 보니 기어 노브 디자인도 실내 디자인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진이네요. 운전석 쪽 컵홀더에 대형 SUV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덮개 역시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어 센터 터널의 디자인은 만족스러운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측면에서 바라본 센터 터널의 모습인데요. 전혀 다른 차량같이 느껴지죠? 고급 수입차의 실내를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다만 스티어링 휠과 센터페시아는 못내 아쉽기는 합니다. 실내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국내 SUV 중 최대 각도로 리클라이닝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무려 139도까지라고 하네요. 이건 거의 카니발 리무진 시트처럼 누워가는 수준인데요. 2열 탑승객의 장거리 주행 시도 상당히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좋은 변화인 듯 싶습니다. 그리고 지퍼 렉스턴의 고질적인 힘 부족에 대한 부분은 디젤 엔진 출력을 200마력대로 상승시키면서 말끔하게 해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변속기는 7단에서 8단 자동 변속기로 변속되어 한층 부드러운 변속감을 선사하겠네요. 변속기에 전자식 레버를 채택했고 차동 기어 잠금 장치를 적용해 도심뿐만 아니라 오프로드에서 험로 주파 능력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패밀리카인 만큼 안전사양도 대폭 강화했다고 합니다. 차로 변경 시 후측방 차량과 충돌 위험을 방지하는 후측방 경고, 후측방 충돌 보조 기능이 적용되었고 2차에 걸쳐 경고하는 차선 변경 경고, 내비게이션과 연계된 안전속도 제어, 후측방 접근 물체와 충돌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 제동해 사고를 예방하는 후측방 접근 충돌 보조, 하차 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탑승객 안전하차 경고 등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외관 변화와 견줄 만큼 편의 안전 사양 역시 이전 지퍼 렉스턴을 생각한다면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강화되었는데요. 이제야 쌍용 자동차의 플래그십 SUV라 칭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 사진의 블랙 올류 렉스턴은 그릴과 20인치 휠, 스웨이드 인테리어 등을 올 블랙으로 적용하였고 내외관에 고급 편의 사양을 모두 적용한 더 블랙 모델이 스페셜 트림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판매 가격은 럭셔리가 3,700에서 3,750만원, 프레스티지가 4,150에서 4,200만원, 더 블랙 4,950에서 5,0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번 올류 렉스턴에서는 팰리세이드의 시작가 3,700만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네요. 이전 지퍼 렉스턴의 시작가는 3,400만원으로 팰리세이드 시작가보다 300만원 정도 저렴하게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최상위도 4,6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으로 300에서 400만원 정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네요. 럭셔리를 제외한 프레스티지 더 블랙은 커스터마이징 기본 적용 품목이 들어가는데요. 프레스티지에는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 더 블랙에는 전동식 파워 사이드 스텝, 도어 스판 램프, 에어컨 습기 건조기, 현대에서 말하는 애프터블로우가 되겠죠. 테일게이트 LED 램프, 휠 아치 앤 도어 가니시가 기본 품목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부터 차동 기어 잠금 장치가 기본이고요. 럭셔리에서는 선택 품목으로 선택은 가능합니다. 물론 고정식 사이드 스텝도 럭셔리에서 선택 가능하고요. 엔트리인 럭셔리에서 선택 가능한 품목은 LD 시스템, 9인치 내비게이션,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컨비니언스 패키지, 차박 패키지로 7인승은 안되고 5인승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차박 패키지가 어떤 건지 궁금한데 설명을 보니 2단 러기지 보드, 러기지 트레이, 차박 매트, 차박 필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선택 품목의 구체적인 가격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고정식 사이드 스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동식 사이드 스텝은 최상위 더 블랙에서만 적용이 되네요. 프레스티지 선택 품목에는 전동식 사이드 스텝은 없습니다. 그리고 엔트리 트림에서는 스노우 화이트 펄 외장색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등급별 가장 인기 컬러인 화이트를 선택하지 못하게 한 건 쌍용 자동차가 이전부터 계속 채택한 부분이죠. 이번에도 이 부분은 바뀌지 않았네요. 의도는 쌍용 자동차가 국내 소비자들이 화이트 선택이 많다는 걸 이렇게 이용하다니 여전히 아쉽긴 합니다. 그러고 보니 3D 어라운드 뷰도 엔트리 럭셔리에서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럭셔리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라고 써있죠. 이게 아래 선택 품목의 설명란에는 없습니다. 뭐지? 그런데 또 선택 품목
설명란에는 8인치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가 있는데 이쪽 가격표 설명란에는 이 항목이 또 없네요. 이거 둘 중 하나겠는데요. 둘 중 하나가 오타이거나 아님 둘 다 하나씩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BSD 패키지라고 안전사양 패키지 같은데 이건 역시 가격표 선택 품목에는 없습니다. 들어가는 옵션으로 봐서는 프레스티지 기본 안전사양으로 럭셔리 선택 품목 사양에 있어야 하는데요. 어디 갔죠?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요. 쌍용 자동차에서 수정을 해야 할 듯한데 제가 혹시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찾으신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은 하이컴포트 패키지에 선택되는 것이라 더 블랙에서는 기본이고 럭셔리에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가격은 3,700만원 시작가로 이전 대비 300만원 인상이 되어 가성비적 가격의 메리트는 어느 정도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름 괜찮은 시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국내 대형 SUV 시장의 지각 변동을 몰고 올 올류 렉스턴의 사전 계약 공개된 정보와 가격표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My heart's been ripped wide open. So many mixed emotions. It's like I finally noticed